처음에는 반신반의, 두 번째는 되겠다. 이제는 어디까지 가느냐. 엘리트 유스코치 워크숍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어요. 저희의 목적은 세계적인 선수를 육성하는 것이다. 5번 연속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궁금한 것도 있고, 앞으로 이제 협회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갈 건지 기대도 많이 되고. 뭐지?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협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이 여기 이렇게 많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이번에 와서도 또 기대에 또 어긋나지 않고 좀 좋은 경험과 공부를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워크숍이라고 하면 약간 지루하다, 약간 현장과는 동떨어진 얘기가 많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었는데, 이번 워크숍 같은 경우는 현장의 그런 애로사항이나 어려움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주시려고 하는 게 느껴졌고, 이제는 뭔가 변화되려고 하는 게 진정성 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서 굉장히 유의미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There's a lot involved in talent development, but we try to simplify it. It's 3 things: find, train, play. This is the beginning of elite players, top academies. 그 전까지는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최고 이제 경영자이신 단장님께서 뉴스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서 뭐 부임하셨을 때부터 본인의 이제 프로그램을 우리한테 입히면서 연령별로 12세, 14세, 16세, 18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입혔었고, 훈련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이제 주셔가지고 그걸 통해서 또 훈련을 했었고요. 근데 저희는 또 여기 교육을 지금 한 5회 참여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단과 가서 또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이 워크숍을 통해서, 저번 워크숍을 통해서 많이 생겼습니다. So you have to have a strategy. Understand the country, the football playing population. Where are they? Who's productive? And who could possibly be more productive if we help them? If youth football is about winning, you will have successful teams at 13, 14, 15, 18, but you will not have successful players because you take shortcuts to win. Of course, in the first team, you want to keep the strongest team on the field all the time because you want to win the trophies. But that philosophy does not apply in youth football. 우리가 축구를 할 때 공격을 하는 옵션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중에 우리가 이 볼 프로그레션, 볼을 가지고 전진하는 액션이 왜 적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의 특유의 문화? 아니면 훈련 방법에 의한 습관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거는 저는 축구가 아니라 문화라고 생각해요. 이 아이들이 실수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해요. 뭔가 전진적인 패스를 하면 분명히 미스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실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부끄러워해요, 애들은. 이게 축구뿐만 아니라 전진적인 패스가 안 나오고 도전적인 플레이가 안 나오는 거는 우리나라의 문화예요. 문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런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런 도표를 봤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용감하고 좀 더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그런 좀 문화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드필드에서 턴오버가 됐을 때 너무 많은 어떤 그 꾸준히 들어가는 거라.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프로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어떻게 됐건 간에 조금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게 이제 대표팀 가서도 이제 영향을 좀 미치는 거죠. 지표로 봤을 때 볼 프로그레션이 현저하게 낮았다. 세계 탑 10과도 비교해 봤을 때. 그걸 왜 낮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뭔가 이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주변 동료들이 못 만들어준 것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한국 선수들의 테크닉은 훌륭하다.
중등부 와서 딱 느낀 게 개인적으로 가진 기술들은 좋아요. 그러나 한국 선수들은 경기를 이해하는 능력을 개선해야 된다. 근데 오프 더 볼 상황에서의 인식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볼 가진 사람만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 가진 사람의 개인 능력도 물론 발전을 시켜야겠지만 그거와 별개로 오프 더 볼, 볼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을 좀 더 명확하고 영리하게 가져간다면 이 부분, 볼 프로그레션 부분도 저는 더 많아지고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좀 이러한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해서 경기 기반 형태를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코칭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서 세계와의 격차를 좀 줄여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 기반 훈련이 체력을 향상을 또 시킬 수 있고 신체적, 기술적, 전술적으로 선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훈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 기반을 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선수들한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선수들과 또 저희 코칭 스태프와 좀 공유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일단은 경기 형태의 훈련을 구성을 해야 되고 경기 형태 안에서 높은 강도가 있어야 되고 또 저희가 지난 시간 때 좀 이야기 나눴던 부분들이 다양한 경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공격, 수비, 전환 여러 가지 국면들을 좀 많이 노출시켜야 되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 교육을 들으면서 지도자 하면서 가장 많이 계속 고민해왔던 부분인 것 같아요. 드릴 형태의 훈련과 이 경기 기반 훈련에 대해서 뭐가 옳으냐에 대해서 정말 많이 질문 들었는데 반신반의한 게 제일 컸어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특성상 드릴 형태의 반복적인 훈련도 저는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게 사실 우리나라 선수들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굳이 이런 강점들을 버리면서까지 이걸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었고, 그래서 경기 기반의 훈련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훈련들에 대한 뭔가 데이터도 보여지고 확실한 것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용기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팀에 접목시키는데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좀 더 수월하게 접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축구는 전술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전술이 경기가 끝날 때까지 잘 발휘가 되기 위해서는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력의 중요성은 축구에 있어서 첫 번째는 아니지만 그 첫 번째를 도와주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스몰 사이드 게임이 가장 대표적이죠. 스몰 사이드 게임으로는 체력 훈련을 많이 합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스몰 사이즈 게임 통해서 좀 많이 채우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좀 어쨌든 대회를 감독님도 이렇게 하시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챔피언십이 아무래도 좀 큰 대회니까 그거 앞두고 한 10주 정도는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체력 훈련을 따로 좀 구성해서 하고 있죠. 스몰 사이드 게임은 우리 워크숍의 주제인 것처럼 경기 기반을 활용하기 아주 좋은 수단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멘탈 중요하지 않나, 지구력. 저 역시도 피지컬 코치 현장의 지도자로서 100% 동의합니다. 그 멘탈적인 거 어떻게 우리가 잡아낼 것인가. 멘탈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어떤 경기 기반의 세션의 그런 아이디어. 정신력이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나의 체력을 다 쏟아내기 위해서는 정신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수들이 그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좀 가장 그 큰 목적은 그런 고강도 훈련에서 선수들이 좋은 올바른 그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데 강의를 가서도 느끼는 거지만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지식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도 서로 토론을 할 때 질문도 많이 하시고, 저는 경험에 내가 디딤발을 구부려 다음 동작이 빨라지고 이 메커니즘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게임 베이스를 이해를 하려면 스몰 사이즈 게임으로 우리가 구성을 또 하고 플레이 폼으로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드릴과 플레이가 지금 현재 이해가
맺는가. 여러 인적 자원들을 투입해서 게임 베이스 훈련을 한다면 해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게임 같이 항상 이런 것들을 협회에서 많이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식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참가자로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 수업 중에서 켈리 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정말 좋은 팀이란 상대 팀한테 맞추는 우리 팀이 아니라 어떤 팀을 만나든 상대가 우리한테 맞출 수 있는 그런 팀이 돼야 된다고. The potential of Korea is known to the world. Perhaps the Korean people don't realize it so much themselves, but the potential is enormous. We discuss when we have our workshops, we have this metaphor of a race, like a marathon race. And Korea are not way behind at the back. Korea are just behind the leaders. You can see them, you can almost reach them. So the potential is enormous, the evidence is already there. Korea regularly qualifies for the World Cup. I've seen fantastic efforts from KFA to bring people together. So the MIK project is a fantastic project, and it's the idea to bring people onto the same road, the same path. And if the roads are slightly different, that's okay, but we know where we're going. If we don't know where we're going, then we may end up going nowhere or going backwards. So do I think Korea's on the right track? The first steps are being taken to bring people together. And don't forget, Korea is already strong. It's already strong. Our expectation or our hope for Korea is that Korea will be one of those countries where you go to a World Cup and before the World Cup you're looking at the teams who might win it. Korea have a chance.